나이 들면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기억력이 좋아지는 뭐 방법이 있다면? 근데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하고 이미 대치동에 학원을 하나 차렸겠죠. 제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도 모른다는 거고 적어도 제가 아는 면에서 가장 기억에 도움되는 거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항상 그 새로운 상황, 새로운 정보를 접근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뇌를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기억, 모든 기억이 수면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내일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오늘 밤을 새고 공부하는 게 가장 바보스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뭐 대본 같은 거 외우실 때 그 전날 그냥 그걸 쭉 읽으세요. 읽고 바로 주무세요. 뇌에서는 거꾸로 가장 최근에 접근한 정보가 기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전날 다 리뷰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하셨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없는 건 없겠지만 수면 상태에서 그게 또 한 번 그 학습 기능으로 해서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적어도 꼭 7시간, 8시간은 주무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말 기억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해요. 교수님도 공부하실 때 그만큼 주무셨습니까? 저는 인생을 대체적으로 자면서 보냈어요. 자는 걸 아주 좋아해서요. 뇌 과학자로서 뽑는 최고의 SF 영화는 뭡니까? SF. 네, 정말 제 수준에 딱 맞는 네, 질문이죠. 어렵네요. 워낙 SF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 눈에 즐거움을 주는 SF로서는 스타워즈겠죠.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아이맥스에서 네. 그거를 보고 6살 이후에 제가 이렇게 흥분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극장에 나오면서 이 레이저 광칼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팔더라고요, 이거를. 또 하나 지적으로는 아마 그녀였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봤었던 것 중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어떻게 지내? 하면 다 좋대요.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관심 없이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도 의미 없는 대답을 하고 둘이서 신나게 엘리베이터 타고 5분 동안 얼마나 지금 인생이 즐거운지 얘기하고 근데 아파트에 딱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2016년 일상생활도 이미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다들 즐거운 거 올리죠. 그렇죠. 그럼 그거 보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도 또 나의 좋은 사진 보고 똑같이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조금 더 솔직해져서 마음을 열면 사실 훨씬 더 편할 텐데 이제 인간 간의 관계 사이에 항상 기계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인간 대 인간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대 기계 대 인간 관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게 기술하고 이렇게 융합된 호모사피엔스가 되지 않았나. 분명히 뇌를 지배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네네. 반발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과학자 입장에서 어떠한 반박을 하실 건지.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고요. 사실 뇌과 결과 저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어느 학생들 쭉 데리고 MRI로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이제 뭐 감성적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뭐 즐거운 사진 아니면 좀 덜 즐거운 사진 그리고 간혹 잔인한 사진들. 그런데 이 학생 중에 몇몇 학생들은 이 잔인한 사진을 볼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얘네들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학생들은 아무 짓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00% 사이코패스가 된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100%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단 일반인들보다 높은 확률로 아마 될 거다라는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아무것도 죄를 안 진 애들인데 미리 감옥에 보내야 되나? 아니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생깁니다. 더구나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래 사회에 내 기억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럼 이걸 사회에서 허락해도 되는 건지. 내 기억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바뀌는 건데 우리 각자가 다 제각기 기억을 만든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한순간부터. 각자가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세상에 살고 다른 대한민국을 기억할 텐데 협업이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아까 예제 보여드렸던 것 같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 될 것 같잖아요. 그건 확실히.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또 그 일인 것 같고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김대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뇌의 착시라는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은 뇌의 착시에 의해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나는 좀 못생겼으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좀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내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저 크기, 150명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저 정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보면 이 아마조나스 같은 원주민들 마을에 보면 멤버가 100명, 150명 넘으면 항상 쪼개집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멤버가 100명, 150명 정도 되면 쪼개지기 시작하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친구들 전화번호 1000개가 있다 그래도 그중에서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한 바나나를 서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건 100명, 15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뇌가 크면 클수록 이 나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죠. 결국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명, 150명이 안 되고 더구나 우리 친구는 5명, 10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하고 같은 나라 사람, 뭐 같은 축구팀 멤버, 내 편, 나의 친구, 페이스북에 3,000명 친구,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인류의 과거를 우선 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육체적으로 너무 나약하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되게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인 것 같은데 구멍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저 표범의 이빨하고 딱 보니까 간격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정말 저희가 1대1로 저런 표범 같은 동물의 먹잇감이었지 않을까.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신기한 건 저 표범 저렇게 무섭고 1대1로 싸우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먹잇감으로 살 수 있는 녀석들의 후손은 지금 이런 데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저 안에 있지 않고 저 녀석들이 안에 있을까? 비슷하게 보면 인구 증가율을 쭉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들 대부분을 멸종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들을 지구에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몇몇 동물들은 대량 생산해서 저희가 아주 또 즐겁게 즐기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이거죠. 인간의 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한순간부터 진화를 하면서 인간의 뇌가 동물 또는 침판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뇌가 크다 보니까 지능도 있을 거고 지능이 있으니까 언어도 만들었을 거고 언어가 있으니까 도구도 만들고 도구가 있으니까 도끼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미스터리입니다. 나름대로 잘생기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동굴에서 그룹에서도 살았고 인류보다 먼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고 아프리카를 더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우리의 사촌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뭐 키는 조금 작지만 사실 뼈가 훨씬 더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강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뭐 몸이 센 건 상관없다. 뭐 표범이 세봤자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두개골을 보면 왼쪽이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인데 사실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사라진 시기와 호모사피엔스가 아시아하고 유럽에 도착한 시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근래 5년, 10년 동안 소개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 발견된 결과로는 호모사피엔스들이 살던 동굴에서 수많은 뼈가 발견됐죠. 사슴, 곰.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약간 가공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 뼈가 자연스럽게 부러진 건지 누군가가 칼로 이렇게 요리를 한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이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식인종들의 후손인 겁니다, 지금.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분들이 몸도 더 셌고 지능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더 높았을 텐데 왜 쟤네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됐을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뇌를 한번 들여다보죠. 결국 우리가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 뇌와 호모사피엔스 뇌의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마도 네안데르탈인 뇌와 인간의 뇌하고 큰 차이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 호모사피엔스 뇌는 네안데르탈 뇌가 하지 못했던 무언가 하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연구할 때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세상을 직접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사는 죄인인 거죠. 얘가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고 눈, 코, 귀가 전달해주는 정보를 받아서 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런데 여기서 눈, 코, 귀가 완벽하게 정보를 보내준다면 뇌가 그걸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눈, 코, 귀가 전달해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 왼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깥의 세상 보시는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 안에서 눈이 뇌한테 보여준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보면 왼쪽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무슨 이상한 거미줄 같은 게 있죠? 그 거미줄이 뭐냐면 우리 망막 안에는 상당히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빛이 쏘여지는데 바로 있기 때문에 망막에는 혈관의 그림자가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분명히 눈이 보여준 세상은 이런 거미줄이 있다고 그러는데 뇌가 포토샵을 해주는 겁니다. 거미줄을 다 지워줍니다, 사실. 어떻게 거미줄을 지워줄까? 얘가 무슨 능력으로? 눈이 전달해주는 장면들, 뭐 카메라 장면같이 계속 1초에 100장, 200장씩 장면이 들어오겠죠. 이 장면을 뇌는 다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닥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벽도 똑같이 생기고 천장도 똑같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앉아있고 똑같은 정보를 계속 입력한다는 건 낭비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압축을 할 수 있냐면 뇌가 하는 건 그림이 들어오면 이 그림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림과 그림 사이의 차이값만 얘는 기억을 합니다. 결국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차이를 봅니다, 정보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려고 똑같은 단어를 500번 외우시면 어느 한순간 뇌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죠. 사실 보면 매일매일마다 살 때 그다지 차이가 없거든요. 어제 빼기 오늘은 거의 0입니다. 오늘 빼기 내일도 0.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몇 달 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부분 기억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뭐 하셨어요? 기억들 안 나실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날들. 2009년에 뭐 하셨어요? 365일이 압축돼 버렸습니다, 사실. 남는 게 없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드시면 90년도에 내가 뭘 했을까? 10년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변화가 없는 인생을 사시면 나중에 그 인생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80년을 사셨더라도 그 인생에 변화가 없고 맨날 반복된 인생을 하면 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방법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건 뭐냐면 아니 바깥 세상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여러분들의 눈을 잡고 있는 힘줄 6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씩. 눈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움직이는 표범이 됐든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됐든 눈에는 흔들려서 매핑이 됩니다. 본다라는 것 자체가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착각, 착시 또는 해석을 통해서 대부분 세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착시 현상이 어느 정도 나냐면 여기 있는 A라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 뭐가 더 밝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비가 밝게 보이죠? 네, 제 눈에도 비가 밝게 보입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 눈에도 비가 밝게 보일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사실 A라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은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만 가려놓으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B가 더 밝게 보입니다. 왼쪽에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이 본인 자리에서도 옆에만 가려보면 갑자기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A하고 B가. 진짜다. 그러니까 망막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뇌는 눈을 절대로 안 믿거든요.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석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해석이 아닐까. A하고 B가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B는 그림자 안에 있으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어둡게 보인 상태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B가 더 어둡게 보이는 상태에서 A랑 똑같기 위해서는 B가 원래는 더 밝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밝어 라는 결론이 나면 우리 눈엔 밝게 보입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A하고 B가 똑같다라는 거. 다 알고 보는데도 B가 밝게 보입니다. 저는 이 착시 현상 15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밝게 보여요. 정말 미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그 뱅글뱅글 움직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건 JPEG 그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저 검정색 점에 집중을 하시면 그 서클만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집중을 안 하시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거 역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런 패턴이 뇌에 들어오면 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은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눈은 믿어서는 안 되고 저런 패턴은 움직일 때 많던데 에라 모르겠다. 움직여. 그냥 막 움직여 보이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착시, 시각적인 착각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지적인 것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머그잔을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글쎄요. 뭐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비교 그룹을 데려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머그잔을 갖다 놓고 저 머그잔이 당신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일까요? 하면 5,000원 더하기 그렇죠. 더 비싸집니다. 2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버립니다. 내 거도 아닌데 내 거라고 상상하는 순간 가치가 올라가요. 더 좋아 보이고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거 트라이 해보셔라고 하는 게 내 거라는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한번 운전해보면 내 거예요, 이게 벌써. 그럼 갑자기 얼마? 운전도 안 하고 얼마라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운전을 다 한번 해보고 일주일 동안 무료로 타보세요 하면 그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화장품도 똑같고 이미 해본 다음엔 살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내 거라는 착시 현상을 강하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신병인 거죠. 아니,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상상만 했는데도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구 경기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노란 팀이 있고 빨간 팀이 있겠죠.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랜덤으로 두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서. 이쪽은 노란 팀이고 저쪽은 빨간 팀입니다. 그냥 상상만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보게 합니다. 이 경기 중에 하나는 빨간 선수가 다리를 맞아서 엄청 아픈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픔, 통증을 얼마 정도 아플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3은 뭐 죽도록 아프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해봤더니 빨간 팀이라고 생각했었던 분은 저 엄청나게 아프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노란 팀은 그다지 안 아프다고 상상을 해요. 내 편이라는 그 상상만 가지고도 훨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경험 맨날 하잖아요.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다치면 내 다리가 막 아파요, 거기서. 일본 선수가 다치면 쌤통이잖아요, 그거는. 신난다 하고.